안녕하십니까. 어제 대법원에서 김인섭에 대해서 이제 상고심 기각 판결이 있어서 어제 제가 신속하게 속보로 먼저 이제 방송을 해드렸고요. 이제 자세하게 판결문의 내용을 분석해서 과연 이제 김인섭 이재명 관계가 어떤지 판결문에 나타난 1심 판결문도 있고 하니까 좀 상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김인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중요한 게 김인섭이 입을 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김인섭이가 입을 열까? 어떻게 하면 이게 입을 열게 할 수 있을까? 김인섭이가 이게 입을 열면 이재명 이게 꼼짝 못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전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김인섭이 판결문이 제가 전문은 이게 못 구했고요. 14장짜리 1심 판결에 법원에서 이제 14장으로 판결을 요약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판결문, 김인섭의 판결문 설명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재명 거는 이게 101페이지, 130페이지 다 위정교사 선거법 전문을 다 했는데 김인섭이까지 이게 전문을 다 구해가 볼 필요까지는 없을 거고요. 근데 14장짜리 1심 판결 설명 자료를 이게 저 기자한테 받아서 한번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게 충분하게 잘 나옵니다. 14장짜리. 거기에 보면요. 14장짜리의 이건 TV조선 보도인데요. 14장짜리 김인섭이 판결문의 1심 요약본에 14장짜리 요약본에 거기에 이재명의 이름이 11번이 나옵니다. 이재명 이름이 11번 나와요. 그 다음에 정진상이가 25번 등장합니다. 이게 판결문 전체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14장짜리 요약본에만 이재명이가 11번, 그 다음에 정진상이가 25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판결문이 100몇 페이지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엄청나게 거의 정진상 이재명 판결이라. 왜 14장짜리 요약본에 11번 25번 나오니까. 거기에 보면 핵심은요. 요 판결은 이제 1심은 김옥곤 판사가 한 거예요. 김옥곤. 지금은 이제 고등법원에 있는데요. 김옥곤 판사가 이제 딱 3명을 일어났어요. 이재명, 김인섭, 정진상이는 한마디로 이게 특수관계다. 특수관계다. 이렇게 딱 판사가 써놨네요. 아마 이제 2005년부터 이게 만난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이제 2006년에 떨어질 선거 놓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인섭이가 이제 처음에 제가 외국어 학원 하다가 횟집하다가 또 이게 폐업했다가 또 횟집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호남 향후에 활동도 많이 하고 상당히 인맥이 있으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성남시장 나오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자기 선거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남에 호남이 많잖아요. 그래서 김인섭이를 영입한다. 이게 아마 2005년 정도 이때로 보입니다. 2006년에 출마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김인섭 씨가 정진상이를 이재명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최고형이죠. 정진상이를 이재명한테 소개시켜 준 게 김인섭이다. 그때부터 3명은 이제 친형제처럼 지내. 한마디로 판사가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판사가 3명은 특수관계다. 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 이재명이 선거할 때 선거대책 본부장입니다. 위원장이 아니고 본부장입니다. 근데 이것만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분당이 분당이 있잖아요. 성남에. 그 분당은 이게 보수세가 좀 강한 데거든요. 거기에 김인섭이가 2006년 이후에도 분당의 부위원장으로, 지구당의 부위원장으로 계속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을 계속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이재명이가 아마 이게 2번 떨어질 거예요. 국회의원하고 성남시장 2010년에 당선될 때까지. 그때도 그 이후에도 많이 도와줍니다. 김인섭이가.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에
당선되고 14년에 또 재선되고 14년에도 아마 이게 선거 사무실도 김인섭이가 다 구해주고 김인섭 이름으로 500, 그 다음에 또 차명으로 쪼개기 2명 1000 이런 식으로 계속 도와주는 게 나옵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2018년에 위정교사 김진성이하고 위정교사 부탁할 때도 요즘 이게 인섭이 형님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뭐 이게 안부를 묻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인섭이 형. 이재명에게 뭐 2006년에 떨어질 선거 도와주고 그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된다 하지만 실제 그 이후에도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이게 정진상이하고 115번이나 1년에 통화하죠. 만약에 이재명이하고 김인섭이가 멀어졌으면 그 이재명의 분신이 정진상인데 정진상이가 그 115번이나 진짜게 부인하고도 1년에 115번 통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재명이하고 멀어졌으면 정진상이가 이재명 분신이고 딱 붙어 다니는데 어떻게 통화하고 여기에 인섭형이 개입했으니까 다 해주라고 나오는데 이재명이하고 멀어졌으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이재명이가 바보냐고. 다 도장이 필요한데 정진상이가 하는 거는 이재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있는데 본체가 있죠. 본체하고 그림자가 이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본체하고 그림자가 분리되는 거는 무라카미 하루키인지 뭐 일본 제가 작품 하나 읽어봤더니 그거는 그림자하고 본체가 분리되다가 막 판타지 소설이야. 일본의 그 무라카미 하루키인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1980 뭐 사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 작가요. 일본 작가. 그거는 이게 소설 속에서나 본체하고 그림자가 분리되지 이재명이하고 이게 정상이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딱 붙어 2층에 항상 모든 사업 같이 하는데 이재명이가 바보냐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겠습니까? 인섭형이 그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판결문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근데 계속 이재명은 이제 뭐 지금 와서는 자기 살라고 김인섭이랑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요.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지금 제가 항상 이 생각을 하거든요. 딱 입만 열면 이재명이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근데 누구부터 입을 열까? 이걸 제가 항상 고민을 합니다. 대표들 보세요. 정진상이 같은 사람들. 입을 열면 이재명이 뭐 꼼짝도 못하잖아. 정진상이. 그 다음에 그 김만배. 그 다음에 뭐 김용. 그 다음에 이화영. 그 다음에 배소연. 이런 사람들이 입을 열어버리면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딱 꼬꾸라지는데 결정적인 맨들이잖아. 입을 닫고 있는. 근데 누구부터 입을 열까? 한 명만 이게 열면 끝나겠는데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저는 제일 입을 좀 빨리 열 사람 중에 하나가 이화영이로 보고요. 이화영이가 형량이 워낙 많고 지금 몇 개 추가되어 있거든요. 9년 6개월에 또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 받은 5억 3천이 또 있고 또 이게 북한의 800만이 또 있고 한 몇십 년 될 거예요. 제일 흔들릴 거예요. 이화영이가. 그 다음 타자로 저는 김용희를 보거든요. 김용희하고 이게 많이 서먹서먹 소원해졌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배달 사고나 여러 가지가 있고 공천에 물먹은 것도 많지만 김용희, 왜 김용도 이게 돈 참 좋아하는데 이게 추징금 다 내려면 억울하죠. 대장동. 자기가 이게 뒤집어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이 김인섭도 저는 이게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김인섭도. 왜? 김인섭이가 추징금이 많아요. 이번에 추징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받으면 67억 그렇죠? 추징금이 67억인가 뭐 그럴 거예요. 김용희도 6억 다 추징금 됐잖아. 뇌물가 6억 7천. 김용희도. 이렇게 추징금이 많이 나오면 민사적으로 이게 파산입니다. 추징금은 이게 파산이에요. 와, 이거는 이게 재밌는 게 사면도 안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면해도 추징금은 안 되죠. 추징금은 형벌이 아니야. 벌금은 사면이 돼요. 근데 추징금은 영원히 가. 사면이 안 돼. 그 신용불량 되는 거지. 거지 되는 거예요. 추징금이 그만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추징금이. 그러니까 김인섭 입장에서는 이제 정바울한테 이제 받을 돈도 다 받아가지고 이게 아마 한 절반 이상은
이재명 캠프에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저 30억의 행방이 묘연하다 그랬잖아, 어제 방송에서. 왜냐하면 이게 김인섭이가 정바울한테 70억 받을 걸 담보를 해가지고 미리 다른 건설업자한테 LH 이전하면 그 부지, LH 부지 우리 개발하자. 네 참여시켜 줄게. 이래 꼬셔가지고 담보 70억을 담보로 30억을 현금으로 하시기 그게 행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인섭 입장에서는 거의 아마 절반이 이재명 측에 돈이 갔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 봅니다. 안 그러면 이게 현금화시켜서 간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김인섭 입장에서는 알거지 됐단 말이에요. 추징금 평생 5년 살고 추징금이 67억이니까 알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평생. 희망이 없죠. 이런 경우에 불면 어떻게 될까요? 불면 이제 그 추징금이 이재명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줬다면 30억이 줬다면 그러면 이게 준 거는 이재명이 네가 내라. 이게 30억이 작은 돈입니까? 30억이 작은 돈이냐고. 네가 내라. 추징금.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이게 자꾸 내 척건도 아니고 연락도 안 된다고 내를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마음이 김인섭으로서는 이제 진짜 심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자꾸 자기를 뭐 척건도 아니고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라 하니 이게 내가 의리를 지켜야 되나? 내가 이게 진상이를 봐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재명이만 보면 그냥 불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진상이하고는 김인섭이가 아직 사이 좋을 거예요. 솔직히 정진상이는 자기가 뭐 들고 있고 진상이 소개시켜주고 정진상인데 무슨 죄가 있냐고. 이재명이 그림자인데. 근데 이재명한테는 섭섭한 게 많은 거고 벌써 그런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저도 김진성 씨 측에 많이 취재를 하잖아요. 김진성이하고 김인섭도 멀어졌지만 김인섭하고 이재명이도 많이 멀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의리를 지켜서 이게 추징금 67을 내가 다 따나? 이런 게 마음에 들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김인섭이도 지금 심란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럴 때 제가 김인섭이 입을 열게 할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원래 이제 입을 열게 하는 거는요, 딱 두 개입니다. 바로 이게 채찍으로 계속 때려 패는 거죠. 아니면 이게 당근을 주는 거예요. 보통 이게 둘 다 하죠. 보통 이게 당근을 주면서 입을 안 내면 이게 채찍으로 때려 패는 거예요. 이거 불법 수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판결도 이게 합법에 자백하는 놈은 혜택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러게 끝까지 입을 다물고 부인하면 이게 음단하는 게 이게 법에 맞는 겁니다. 이게 뭐 검찰과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법에 맞는 거예요. 아예 외국에는 플리바게닝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게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없지만 그런 게 양형에서 자백과 부인을 하늘고 땅이잖아요.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김진성 씨 자백하니까 벌금 500이잖아. 부인하면 징역이에요. 징역. 이런 식으로 제 말은 이게 김인섭 씨를 지금 이게 검찰이 채찍을 좀 더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불도록. 안 불잖아. 뻔한데 이재명 정진상이하고 이게 알선해가지고 30억 이상 준 게 뻔한데 전혀 안 불잖아. 자백을 안 하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이게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 어떻게 때린다? 제가 이게 방법을 검찰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가 지금 200억 배임으로 백현동 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이니까 이재명하고 정진상이만 배임 200억 기소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김인섭이가 공범으로 추가 기소하면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과 함께 공범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이게 어려운 법률 용어로 배임은 신분범이에요. 공무원만 범하는 신분범이죠. 왜? 타인의 업무 처리자가 배임이잖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이익을 얻고 그다음에 본인한테 손해를 가하고 이게 배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 되니까 신분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가 배임이 되는데 근데 민간인인 김인섭 씨도 비신분자지만 신분자하고 공범은 가능하다. 이게 우리 형법 33조의 확고한 판례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뇌물도 똑같죠? 뇌물도 공무원만 범하는 신분범이지만 비공무원이
뇌물죄의 공범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공범이 된 거하고 똑같은 논리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인섭이도 백현동 배임의 이재명 정지상과 공범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공범이. 왜? 모든 걸 주도한 거 배임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빼버린 게 김인섭이니까 그게 빼버린 게 200억 아닙니까? 200억. 배임. 그럼 이게 형량이 얼마다? 그러면 이게 그 5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5년 이상 무기징역. 그래서 지금 이게 알선수재를 받은 건 5년밖에 안 되잖아. 5년 이하니까 알선수재는 1000억을 받든 1조를 받아도 5년 이하예요. 이거가는 김인섭이 입을 안 낸단 말이야. 이자가. 그래서 저는 백현동에 아예 200억 이재명 본재판에 거기 김인섭이를 추가 기소해라. 알선수재하고는 차원이 다른 범죄니까 배임이란 게. 이래 채찍을 때려야 김인섭이가 입을 열지 않을까. 지금 이게 5년간 버티고 아마 이게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그 김인섭이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나니까 이럴 때 조금 이게 그 채찍을 더 때려 패면 자백하지 않을까. 왜? 법으로 맞으니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다 그렇게 기소했지 않습니까? 공범으로. 대장동도 그렇죠? 대장동도 배임이 4,895억 아닙니까? 4,895. 거기에 이재명의 공범이 김만배는 민간인들도 배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대장동에 배임의 공범이 되듯이 백현동은 김인섭이가 공범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고요. 왜 김인섭이를 그 백현동에 배임의 공범 뺍니까? 뺄 이유가 없잖아요. 김만배가 대장동 배임의 공범이듯이 김인섭이는 백현동 배임의 공범이 되잖아요. 이렇게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김인섭이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 추가 기소 있고 이러면 이게 자기가 살려고 다 이게 불 수밖에 없는 이런 데 구조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이 김인섭이가 아주 키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현동이요. 사건이 많아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도 백현동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위정교사 김진성 씨도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하고 하는 것 때문에 위정행위가 동기에서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200억 본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백현동의 주민들이요.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더라고. 2022년부터. 백현동 옹백 아파트 주민들이 200여 명이 비상대책위원회에 구성돼가 은수미 그때 막 집단 면담하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옛날에. 근데 그 백현동이 지금 주민들이 난리 났거든요. 왜? 커뮤니티 센터를 못 쓴다고 대법원이 판결 나버렸으니 이게 붕괴 위험되고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백현동이 이재명을 잡을 거예요. 이재명의 무덤은 백현동입니다. 이재명의 법률적 무덤은 백현동이 되는 거예요. 대장동보다 저는 백현동이 왜 선거법에도 있고 빨리 끝나니까 선거법에도 있잖아요. 위정교사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백현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게 강조하지만 김인섭의 입을 열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엄하게 그 김인섭을 처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판결문에도 김인섭과 이재명 정상의 관계가 노고 11번, 25번 이름이 논다. 제가 그 어제 속보로 빨리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 판결문 물론 14쪽짜리지만 정밀하게 한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처음 제안하는 대로 김인섭의 입이 지금 상당히 그 갈등하고 있는데 이때 그 김인섭이를 조금 더 그 엄하게 처벌하면요. 입이 열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미 이재명하고 상당히 좀 소원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재상이하고 어리 때문에 아마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하고는 이게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인섭이가 입을 열어버리면 이게 그 이재명이는 끝장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밀하게 한 분석했고 그 방법까지 제시했으니까 검찰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